대협 시청자 동신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신건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사항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의진욱입니다. 자, 오늘 동신건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장중 14%까지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는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슈 중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많이 좀 좋게 나왔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게 다 과대 표집이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진보에 대한 승리가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여론조사가 좀 잘못됐다, 과대 표집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 지역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그 다음 광주, 전라까지 해서 전부 다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인천 계양을에서 여론 투표 조사 결과였던 이재명과 원희룡 대결에서도 이재명이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당 지지율 역시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지지율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지금 과대 표집,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기본적으로 전국 유권자의 수를 보게 되면 보수라고 밝힌 사람이 32%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가 29%, 그리고 진보가 28%로 전국 유권자 수가 28%로 진보가 가장 낮은데, 오히려 결과값은 진보가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수치로만 보게 돼도, 그리고 지역구의 어떤 표심층만 보게 돼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결과치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 표심이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이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현 정권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여론투표 조사 결과가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원래 보수층이 진보 측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단순한 논리는 조금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를 보게 되면 이 엄경영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있거든요. 이 총선 그리고 이 지지율 관련돼서는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기도 한데, 이제 이분이 엄경영이라고 해서 저번 21대 총선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엄문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똑같이 진보는 과대 표집된 것, 국민의힘이 과반이 넘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최근의 여론조사가 역대급으로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게 즉 민주당이 지금 압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낙동강 벨트 그리고 한강 벨트, 지금 한강 벨트부터 해서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충청권 역시 원래는 보수적이지만 현재는 총선에 대한 지지율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뭔가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판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반을 넘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크게 믿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론조사의 숫자가 크게 믿을 만한 숫자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작게는 1000명 미만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많아봤자 2000명, 3000명 조사로 결과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특히 이 유권자 중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힘을 발휘하는데, 이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참여가 저조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총선이라던가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을 보게 되더라도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힐러리 대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트럼프가 항상 진다라는 여론조사, 힐러리가 압승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기존의 여론조사 대비해서 다르게 나온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믿기보다는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 121선과 241선의 이평선을 잘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과거에서도 주가가 보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을 항상 지지해 주면서 위로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보게 되면 17,500원에서 2만원 가격대의 밴드 구간을 안 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이 총선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 주가의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장기,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7년 대선까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밌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 가격대, 그리고 포인트들은 괜히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동신건설 관련해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또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 갖고 왔다라고 해서 너무 좀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니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당 이슈 때문에 동신건설이 주가 13%까지 장중에 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인 에이텍 역시 19%, 21%까지 밀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을 좀 많이 부추기는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동신건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를 첫 번째 21선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과거에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21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자,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21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도 이 21선을 절대 깨지 않으면서 또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21선을 깬다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앞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1선을 좀 깬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 정치 테마 인물주라는 것은 이 정치 디데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재료 소멸에 대한 시장의 인식, 주가에 대한 하락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